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삭 엔지니어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어떤 종목인지 딱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종목은 여기 나오는, 그쵸? 여기 쭉 내리면 무슨 일을 하는지 나오죠? 자, 동사는 2006년 11월에 설립되어서 반도체, 전자, 철강, 중공업, 발전,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등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 자동화 솔루션 공급을 영위하고, 이게 뭡니까? 스마트 팩토리. 그냥 한 대 묶어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있죠. 그게 뭐예요? 포스코 DX죠. 포스코 DX가 23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나요?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DX에서 하고 있는 뭐 공장 자동화 이런 것보다 지금 서버를 관리하는 그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AI 데이터 센터, 미국에서 뭐 델 컴퓨터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서버 관련된 내용들을 이삭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KT가 지금 서버를 확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지금 전화국, 기존에 있는 전화국을, 그 전화국 자리를 데이터 센터로 바꾸겠다, 이런 발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적 보겠습니다. 자, 실적 보면 그렇게 좋은 실적이 아니죠. 시가총액을 본다면 실적만큼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가기 전에 뭘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뭐예요? 신고가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삭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런 종목군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실제 매매한 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제가 여기 매매한 내역을 보면 신고가 만들어 놓고 쭉 가서 매물 소화 거치고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뭘 했어요? 매수를 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4일째 상한가를 갔죠. 다음 주엔 당연히 매도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내가 뭘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대신에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 뭐 반도체 호황인 내용, 뭐 관련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 AI 관련된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다 가격에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신고가 만들어 놓고 조정 받았죠?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눌림목. 그리고 수렴, 확산, 다시 수렴을 거친 이후에 뭘 만들었습니까? 매수 상한가. 그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5월 23일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도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삭 엔지니어링의 실시간 타점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 계좌 수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457%, 그쵸?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계좌 수익은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이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고가 돌파 구간을 내가 공략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할 수 있었을 때 종목군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제가 다 보여드렸고, 어느 정도까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제 계좌 수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삭 엔지니어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시장은 안 좋죠. 시장 안 좋습니다. 지금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도
오늘도 코스피 1.2% 빠졌고요. 코스닥 0.85%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 엔지니어링은 상한가 마감이 됐다는 점. 왜? 고가 매물을 소화했으니까. 주식은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고가 매물 소화하려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죠. 근데 그 돈을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한번 보면 이런 식이에요. 외국인이 17억을 매도하고 개인이 17억을 매수했는데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실제 거래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2,600억.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수급 매매 동향이라 그러죠. 이 매매 동향을 본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잡아낼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돌파하는 구간에서 어떤 공략 시점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평선과의 이격도는 어떻게 돼 있을지 그리고 고가 돌파한 이후에 매도 구간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첫 번째 단계는 고가 돌파를 먼저 한 이후에 첫 번째 돌파 구간에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그건 첫 번째 돌파 구간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뭐가 나왔죠? 다시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한 차례 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봉으로 돌려서 봤을 때는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2021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죠. 그리고 21년도에 상장했으니까 시장이 좋을 때 상장을 했고 쭉 빠지면서 21년 말부터 조정을 받았고 2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리고 22년 초 그리고 쭉 오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금리 인상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안 좋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다.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물량 맞고 떨어질 겁니다. 거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이게 가격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 전략도 무분별하게 싸게 산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타점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요. 이삭 엔지니어링.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사지 않고 내려오는 구간 그 어디에서도 사지 않았습니다. 횡보하는 구간 어디에서도 매수하지 않았고요.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갈 때 고가에 근접했을 때 그때 매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는데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를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공개를 하는 게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장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는 원리 그 원리는 여기 이삭 엔지니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끌어 갈 것인가. 그랬을 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가격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제가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이삭 엔지니어링의 다음 주에 나온 매도 타점을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고가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원리예요. 그냥 교과서예요. 암기 과목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가 돌파를 했을 때 뭐가 나와요? 1차 돌파 구간에서는 나는 매매하지 않는다. 확인만 한다. 확인하고 나서 눌림목이 나올 텐데 눌림목이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간다? 그럼 그냥 보내주세요.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군들도 99%의 종목군들은 모두 신고가 달성 또는 고가 돌파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고요. 그 환경에 대한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다 다루고 있고요. 당연히 이삭 엔지니어링의 실시간 타점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삭 엔지니어링만의 그쵸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매도 타점 또는 재매수 구간까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매도부터 매수 타점을 다시 공략을 하는 부분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요.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